몸을 지탱하는 대들보, 척추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슬어박 되게 심할 때는 발바닥까지 막 열이 나고 막 찌리야 이래 막 억수로 통증이 와요 막. 허리부터 발끝까지 번지는 통증.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인데요. 일상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수술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뭐 1, 2년 있은 것도 아니고 40대 당뇨 그랬으니까. 수술에도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마비됐다면 그 증상에 맞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후유증도 심하고 핀도 뭐 이렇게 박는다 하던데 저는 그런 건 못하겠다, 그냥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수술 안 한다고. 무조건 미루는 게 답이라고 여겨졌던 허리 수술이 최근 변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의 발달 덕분인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어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다 났었다, 다 났어. 100세 시대, 우리는 다시 걷고 움직이며 통증 걱정 없는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흔들리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 질환에서 벗어나 허리를 오래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을 회복시키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 허리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삶의 질을 높이는 신경외과 전문의 명민승 원장.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맞춤 치료를 제시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장준수 원장. 허리가 아프면 일상에 제동이 걸립니다. 홍미은 씨는 척추 질환으로 인한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7년 전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주사부터 약물, 물리치료까지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인데요. 몸을 기대지 않으면 집안일도 쉽지 않습니다. 좀 아픈 게 있잖아요. 하고 좀 서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대가 이래 있으면 지탱이 좀 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몸을 이렇게 좀 대가 이렇게 서가 있으면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허리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요.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런 방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쪽 다리가 저릿한 증상이 심해지면서 서 있는 게 고통이었는데요.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생긴 뒤로는 누워있을 때도 편하게 쉴 수 없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되게 심하고 나면은 밤에 잘 때 하고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아파 이게 엉덩이 쪽도 이렇게 하고 좀 아파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랬었는데 지금 그래 아픈지는 한 7, 8개월은 된 것 같아요. 엉덩이 쪽이 아픈 거는요. 일상을 마비시킨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요 하얀 폭포 같은 거 있죠? 예. 요게 신경이에요, 신경. 예. 위로 쭉 올라가면 뇌랑 이어져 있죠? 요게 지금 디스크예요, 요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바둑알 같이 생긴 거, 요게 디스크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신경을 마치 요게 신경이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누르고 있어요, 보면.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하얗고요. 수분이 많으면 이렇게 좀 하얗게 보이거든요. 하얗고 요 신경을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볼록한 것들이 조금씩 심해지면서 오늘 치료하실 대상은 요렇게 세 군데예요. 이렇게 세 군데. 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조금 이렇게 만약에 터져서 나왔으면 제거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볼록한 정도면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척추뼈 뒤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여러 레벨,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뭐
4번, 5번 사이이다, 뭐 5번 척추 1번 사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곳이 이제 3군데 이상이 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이 들어가면서 제거되는 뼈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사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새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최대한 뼈에 손실이 없게 요 사이로 이렇게 내시경을 비집고 들어가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레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치료를. 과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강범위한 경우 수술의 범위도 커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병변에 접근하기 위해 근육과 척추뼈 일부를 제거하면서 크고 작은 손상을 남기기 때문이죠. 기존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한 것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는 수술 부위를 확대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MRI 검사에서 놓칠 수 있는 작은 병변까지 확인하며 치료할 수 있는데요.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쪽에 보호해야 될 조직이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겉에 보호를 하는 조직들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튼튼하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가면서 이제 예전에 고식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 그 정상 조직의 손상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곳을 치료를 할 때에 비해서. 내가 이제 그 수술로부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수술의 의미는 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당연하겠지만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직후에 얼마나 삶의 질이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치료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시경은 이제 굉장히 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의 양쪽으로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한쪽으로는 내시경 카메라를, 다른 한쪽으로는 수술기구를 삽입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줄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가지가 살짝 쳐져 있잖아요. 이게 신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요 큰 가지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나오는 조그마한 신경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다리로 가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쪽에 공간이 다리로 가는 신경 공간이 좁은 곳, 그게 여기라서 지금 여기 넉넉하게 좀 여유가 있게 넓혀놓은 거고, 이 신경을 이렇게 살짝 뒤집어가지고 옆으로 제껴보면 그 밑에 하얀 요게 디스크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볼록해요. 터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표면이 이렇게 볼록한 느낌? 그래서 뭐 제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쪼그라뜨리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 다행히 디스크가 파열되진 않았는데요. 튀어나온 디스크는 열을 가해 수축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약간 이렇게 쪼그라뜨릴 수가 있거든요. 조금 가라앉은 느낌이 들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근육과 인대, 혈관 같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손상과 출혈이 적어 수술 후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신경을 압박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 뒤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허리 통증은 사라졌을까요? 그러니까는 네. 저 때는 앉아 있는 게 많이 불편했는데 네. 지금은 좀 괜찮아요. 표정부터 많이 바뀌셔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앉아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치고 아우 좋습니다. 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어우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홍미은 씨도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5번, 척추 1번 이렇게 세 군데를 양쪽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두 곳으로 포트를 내서 3번, 4번 사이를 양쪽으로 했고 4번, 5번 사이는 근데 이쪽에 좀 디스크가 좀 미세하게 좀 많이 낑겨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포트를 하나를 더 했고 그 다음에 5번 척추 1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지금 이 겉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한 번에 일자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면은 근육을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벌리게 되거든요. 내시경은 이제 그 사이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친다면 사실 보이는 것보다 안쪽에 이제 근육의 손상이 예전의 고식적인 방법으로는 훨씬 많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허리부터 다리까지 저리게 만들었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또 아파가지고 네, 돌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참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걸을 때마다 허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진 저릿한 느낌도 사라졌는데요. 통증으로 멈춰있던 일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을 일단은 판매 쪽이든지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준비 이제 해보려고요. 천천히. 모과가 향기롭게 익어가는 가을의 끝자락. 제법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불청객이 찾아오기 쉬운데요.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서정자 씨. 하지만 이번 겨울은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 수술을 받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는 거는 예, 뭐 얼마 안 됩니다. 잠시 앉아 이렇게 집에 놀아도 그냥 자꾸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잠시 누워 있지 뭐 계속 누워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같이 내가 수술했나 이럴 정도는 느낌이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뭐. 가끔 수술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좋아졌지만 서정자 씨를 괴롭힌 통증은 10년도 넘는 고질병이었는데요. 걷는 게 힘들고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 당기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냈죠. 이제 이렇게 앉아 있지. 상추 씻고 뭐 이제 뭐 그리고 파도 까고 뭐 전구지도 따듬고 씻고 근데 모든 일 장사하는 거 다 하지. 거의 앉아서 많이 해요. 그렇지 당연히 허리 뻐근하게 아프지 뭐. 그래가 이제 조금 이제 일어서가 이제 이거 스트레칭 하고 이러면 이제 좀 낫고 그러면 이제 또 뭐 자고 나면 뭐 또 조금은 항상 통증은 좀 있었지 뭐. 사람들에게 맛있는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서라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25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다양한 문제가 허리에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은치가 아파갖고 이래 앉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뭐 그러더니 또 뭐 이래 다리를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뭐 아예 한 2발자국 걷고 3발자국 걷지도 못했어요. 이 똑바로 서지도 못했는데 앉아 있는 거는 괜찮았는데 서서 이렇게 걸어 걷는 거는 아예 하지도 못했어요.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도 맞아봤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병원을 찾았죠. 정밀 검사 결과 대표적인 척추 질환인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함께 있는 상태였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협착증이랑 디스크랑 두 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심하긴 했죠. 그래서 4번, 5번 사이에 협착증이 있었고 5번,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이렇게 삐져나와서 흘러내린 요게 지금 요 검은 덩어리 요게 지금 그때 당시에 디스크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일단은 갑작스럽게 아프신 거는 원인은 디스크예요. 근데 이제 하는 김에 이제 협착증도 좀 같이 내시경으로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군데 다 같이 해드렸었죠. 튀어나온 디스크는 제거하고 뼈와 인대 등으로 좁아진 척추관은 넓혀 신경의 압박을 풀어줬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상처도 작지만 내부 손상도 적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구부리고 이래 해도 괜찮습니까? 이제 하셔도 되는데 슬슬 이제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되고 만약에 허리만 이렇게 구부렸다 이렇게 구부렸다 그럼 보기만 해도 디스크가 뒤로 다 이렇게 다시 터질 것 같죠? 보기만 해도.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 골반 자체를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낮게 앉으면은 등이 말려요. 저절로 그냥 말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서양식 이런 책상에서 작업하는 게 제일 낫긴 하죠. 원래 서서히 일하는 게 네, 나아요. 서서 일어나는 게 훨씬 나요. 오히려 조금 나은 게 아니고 훨씬 나요. 그래서 왜 가끔 이렇게 테레비 같은 데 보면 막 책상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책상 요새 팔잖아요. 그게 고래서 생긴 거예요. 수술로 어렵게 되찾은 통증 없는 일상인데요.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건 몸을 자주 움직이고 걷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허리가 완전히 회복하기 전까진 주말에만 일하고 있는데요. 산책을 시작하면서 쉼 없이 바쁘게 달려온 생활에서 한 발 벗어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막 이렇게 쭉 찢어가지고 그래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수술을 했나? 그 뒤에 안 보이니까 수술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 이제 옆에 동료가 찍어갖고 이제 이렇게 비주니까 아, 세상에 이거 누가 수술했다 하겠노. 그래 할 정도. 그러나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좋았어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안 안고 이제 서서 해야죠. 서서 좀 하고 이제 재발하면은 좀 이제 힘들 재발 안 되도록 이제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일도 줄여야 되고. 파릇했던 잎이 시간 앞에서 낙엽으로 지듯이 척추와 디스크도 세월과 함께 변합니다. 척추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허리 통증인 요통이 생기고 디스크가 탄력을 잃고 형태가 변하면서 다양한 통증을 동반한 척추 질환이 나타나죠. 고령화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79세 김구공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4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 저리는 증상이 있었는데요.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증상이 좋아졌죠. 그런데 비 오던 날 넘어지면서 통증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안 그러면 굳어지는데 문제는 오랜 지병인 당뇨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두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요. 추가로 약도 쓰고 물리치료, 주사치료까지 받아봤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조금만 그런데 그 3, 4년 전부터는 쫄리네. 낮에는 바게트에 있어도 이래 한 번씩 이래 주무르 줄 수가 있는데 밤에는 막 잠들고 이러면 그래 그동안에 밤에 아침에 일어나면 좀 굳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어나기가 조금 뻐근하고 그래서 바로 나와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좀 풀리고 그래 시내 나가서도 앉아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주무르 주니까 그래 좀 풀리고 그래요. 김구궁 씨를 괴롭힌 저릿한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처음엔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가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 약물 치료 등의 다양한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떤 점에서 제일 불편하실까요? 평지는 네. 그냥 뭐 가는데 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니까 네. 네. 계단이 많다 보니까 지하철 타고 내리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많이 불편을 느끼시고 척추관 협착증은 병이 진행되면서 다리 근력이 저하돼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낙상의 위험까지 있는데요. 발끝의 힘이 떨어지는 마비 증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제 손 한번 쭉 밀어볼까요? 세게. 아버님 힘 다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시고. 자, 그럼 여기도 세게 한번 밀어볼게요. 여기는 좋으시고. 부위에 따라서 어디에 힘이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걸음걸이가 조금 다르신데요. 아버님처럼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3번, 4번 쪽에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에는
무릎 펴는 힘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계단 오르내리거나 뭐 산 오르막길 올라갈 때나 이럴 때 많이 힘드셔서 이제 어르신들 분들 보면 계단 짚을 때 꼭 이렇게 옆에 난간 같은 거 짚어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조금 더 밑에 쪽이 안 좋으면 이제 발목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약간 다리를 끌면서 보행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통증보다 이렇게 이제 걷는 게 불편한 게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 힘이 떨어진다는 거는 일종의 마비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최대한 빠르게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해서 신경을 되살려줘야지 그런 게 돌아오고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건 마비가 진행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이런 데는 보면 이렇게 신경 나가는 구멍이 위에 검은색 점 같은 거 보이고 하얀 부분이 다 잘 보여요. 잘 보여서 신경 가는 길이 널찍하게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이런 데도 보면 다 잘 보장돼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상하게 튀어나온 검은색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위쪽으로 신경이 딱 몰려 있고 요만큼이 없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경공 협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디스크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님 또 동반되어 있는 게 4번, 5번에도 협착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신경이 좀 좁고 오른쪽에도 조금 있는데 아버님 왼쪽이 워낙 아프시다 보니까 오른쪽 증상은 잘 못 느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신경이 거의 끊어져 보일 정도로 척추관이 좁아져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을 이용하면 고령이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것처럼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은 상처 부위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피부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이나 이렇게 주게 되는 상처가 작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같은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상처가 작으면 작을수록 회복도 빠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에서도 비교적 회복력이 빠르게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에게 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시경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시간도 좀 짧아지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 시간이 길어질수록 뭔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높게 되는데 그런 위험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내시경 수술하게 되면 척추 마취나 이런 걸 통해서 고령의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전신 마취가 힘든 환자분들에게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이 고령 환자들에게는 장점이 많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병변에 접근하기 위해 약 5mm의 구멍 2개를 뚫는데요. 한쪽에는 내시경을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를 넣어 치료합니다. 내시경으로 좁아진 척추관의 신경과 미세한 혈관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데요. 척추관을 좁게 만든 원인인 두꺼워진 인대와 뼈를 제거해 신경의 압박을 풀어줍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도 열을 가해 수축해줍니다. 이 부위가 환자가 무릎에 힘이 없다. 네. 이 부위가 되겠습니까? 네, 계단 오르고 내려갈 때 힘없다고 하는 부위 이쪽 부위거든요. 위에 하는 바로.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지금 많이 좀 깔아앉은 상태인 건데 조치를 해서 약간 이게 골록 소자가 있으니까 이 신경을 밑에서 이제 화면상으로는 밑에서 위로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던 거를 이제 깔아앉혔고요. 지금 디스크가 안 터져서 뭐 끄집어내고 그러진 않고 그냥 벨만 가해가지고 쪼그라드린 상태인데 이게 터지신 분들은 여기서 다 끄집어내고 해야죠. 문제가 됐던 신경의 압박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어서요. 네, 잘 좋으셨어요? 네. 다음에 좀 어떠세요? 네, 그냥 좋아요. 좋아요? 네. 그 걷고 이럴 때 좀 네. 어떠셨어요? 옛날에는 여기 많이 땡기니 했는데 네. 지금은 그래 안 땡기고 옛날에는 여기 구두자가 있어가지고 걸을 때 얼마 못 가서 걸음을 멈추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옥상 몇 바퀴를 돌아지는 그 정도로. 아, 아버님 걸어서 옥상 올라가셨어요? 아, 바로 여기니까 네. 한참만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운동을 좀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원래 지하철 타고 내려갈 때 계단 많아서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바로 막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네. 지평이 그리 의지 안 하고 네. 한쪽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하죠.
아마 앞으로 이제 아버님 뭐 운동만 좀 꾸준히 해주시고 상처 회복되고 이러면은요, 아마 아버님 가시고 싶으실 때 이런데 뭐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10층 막 이런 데를 계단을 다 올라가고 이런 거는 체력적으로 힘드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1, 2층 정도 높이라든지 지하철 타고 계단 오르락내리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수술 전 뒤뚱거리던 걸음걸이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김구궁 씨를 가장 설레게 하는 건 혼자서도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냉타에 되면 다리 올라가면 엉덩이만 걸쳐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목욕탕 가보면 여기 좀 안 수월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오른쪽 다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오른쪽 다리 한 7, 80% 안 되겠나 하고 살아가는 데나 별 지장 없이 띠뚱거리고 지팡이 안 가지도 다니게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전길상 씨. 우리 아프신 지가 얼마 됐다고 했죠, 그죠?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네. 제일 아픈 데가 어깨랑 어깨하고요 팔도 하고 요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어디 손가락 어디가 그래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 첫 번째, 두 번째? 요 두 번째 거예요. 오케이. 3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목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추 추간판 탈출증인데요. 과거에는 튀어나온 디스크를 줄여주는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후 3년 동안 괜찮던 목 통증이 최근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재발했는데요. 목과 어깨뿐 아니라 손가락까지 저릿한 증상이 있었죠. 제가 약 한 1박 2일 운전 안 하다가 무리하게 하고 난 뒤부터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0일 정도 됐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정밀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시술 같은 방법으로 또 할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막 극심한 통증이 있고 좀 많이 아프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술만 갖고는 좀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시경 같은 방법을 써요. 그래서 살짝 뒤에 목 뒤쪽으로 살짝 구멍만 내고 들어가서 디스크 있는 부분 제거하고 신경도 열어주는 방법을 쓰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보다 지금 많이 불편하셔서. 검사 결과 이전에 시술받은 아래쪽으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그 경추 내시경,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이제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수술하던 방식으로는 보통 이제 앞으로 이제 절개를 한다든지 이제 뒤쪽으로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 이제 수술할 때 병변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 이제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앞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절개도 해야 되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고뼈 넣고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뿐만 아니라 아닌 괜찮은 부분까지도 같이 제거해야 되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 있는 부분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다 보면 신경길만 열어주는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이제 디스크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신경 나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이제 신경 손상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위험하다는 좀 위험성은 있지만 충분히 이제 숙달된 의사의 경우에는 뭐 안전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뼈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로는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 디스크가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 등으로 빠져나오는 걸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주변 뼈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경추 뒤쪽으로 지나는 신경 줄기를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재활 운동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팔과 손을 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 증세가 시작됐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목 주변으로는 중추신경이 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뭐 수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최대한 신경을 안 건들면서 디스크만 딱 제거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고, 특히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아예 좁으니까 공간 자체를 넓혀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반복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디스크 조금씩 제거하고 신경 나가는 게 충분히 열려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불편하신 거는요? 불편한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저린 거 좀 요 손저린 거 말고는 크게 뭐 통증도 거의 없어졌고. 주무실 때는 어떠세요? 주무실 때부터? 처음에 그 수술했을 때는 뒤에 그 봉합해 놓은 데가 이렇게 누울 때 아파서 못 잤는데 그거 괜찮아요 지금? 제거하고 나니까 자는 데는 큰 평소에 이렇게 누웠을 때 이런 데 아프셨잖아요, 그죠? 예예예. 그것도 좀 괜찮아지긴 하셨네요. 예예. 처음부터. 근데 요거 이제 손가락 끝에 감각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천천히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남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좋아지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중간에 저희가 또 신경에 도움되는 약도 좀 드릴 거고 물리치료도 좀 해드리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시경을 이용해 최대한 주변 조직 손상 없이 문제가 된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현대인에게 목과 어깨 통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수술로 증상이 사라져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언제든지 다른 곳에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벌써 2번의 목 디스크 증상이 있었던 만큼 자세 습관을 바르게 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통증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요 손끝에 약간 좀 무딘 요 말고는 거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하고 난 한 4일 뒤부터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현재 8일 된 오늘은 굉장히 편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처럼 프로 골퍼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은 허리 부상입니다. 허은지 프로도 갑자기 시작된 허리 통증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통증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은 그 골프를 치는 데 있어서 전혀 허리에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예요. 절망적이었어요. 이게 처음 아프게 된 계기가 웨이트라든지 이런 제트스키, 골프, 제가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던 도중에, 웨이트 하던 도중에 허리를 뜨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양말을 혼자 이렇게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허리를 숙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던 통증. 허리부터 왼쪽 다리를 타고 발가락까지 저리고 아파왔는데요. 일상을 마비시키는 고통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운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허리를 굽히거나 뭐 심지어 말을 할 때도 호흡이 들어갈 때도 아팠으니까. 그래서 저는 운동을 다시는 못하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하지만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허은지 씨의 선수 생명을 위협한 원인은 다름 아닌 디스크였는데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쪽 4번, 5번이나 5번, 6번 이 아래쪽에 디스크가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허리 좀 쓰셔서 그런데 일단은 치료하고 나서 좋아지시긴 했는데 일단은 뭐 MRI에서 보이는 것도 사실 제일 중요하지만 증상이 더 중요하거든요. 증상이 이제 뭐 이제 호전되는 게 더 중요하고 MRI에서 보이는 게 무조건 다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 전보다는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좋아져서. 툭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던 디스크가 시술 후 줄어들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통증도 줄었는데요. 냉각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문제가 되는 디스크에 바늘을 삽입한 뒤 낮은 고주파 열 에너지로 수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운동하실 때는 하시고 또 쉴 때는 충분히 좀 쉬어주셔야 이 디스크가 계속 일을 안 하게 좀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 뭐 잘만 관리하면 또 수술 안 하시고 계속 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 골퍼에게 부상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더 오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눈으로 직접 보니까 확실히 제가 통증을 덜 아픔을 느꼈듯이 확실히 사진상으로도 좋아졌던 게 느껴지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운동을 조금 다시 조금 강도를 올려서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뭐 수술할 정도가 된다 손치더라도 혹은 이제 영상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제 수술할 정도로 심한 경우에도 환자분의 증상이 그에 뭐 딱 맞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덜한 경우에는 수술 방법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대부분 그거로도 한 70-80%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족도도 그만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수술하지 않고 또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환자분한테나 의사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약 60%가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걸을 때 허리와 다리가 찌릿하게 아팠다는 김종현 씨. 통증이 점점 심해져 최근에는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제일 불편한 게 여기가 딱 땡기고 그러면 앞 허벅지 여기에 땡기고 여짝에 애나 허리 안 좋다 하는 데는 되게 그리 불편한 거는 모르겠고 좀 뻐근하고 여기가 뻣뻣하고 여 자리가 협착증 뭐 4번 5번 이리가 뻣뻣하고 또 여서를 막 되게 심할 때는 발바닥까지 막 열이 나고 막 찌리야 이래 막 억수로 통증이 와요. 막 마비가 뭐렇게 해야 되노? 또 다리가 마비되는 거 며칠은. 세월의 흔적이 관절 곳곳에 내려앉았는데요. 2년 전에는 무릎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김종현 씨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는데요. 노후에 남편과 텃밭을 일구면서 무릎과 허리 건강이 나빠진 겁니다. 처음에는 막 놀이사만 다니면서 거 가갖고 맛있는 밥도 해 먹고 우리 아저씨하고 이제 막 거기서 즐기고 이래 너무 무슨 농사가 그만큼 힘든 거를 모르니까네 못 모르고 시작해갖고 이제 해보니까 그게 10원 일이 아니더라고. 또 못 모르고 시작한 게 뭣도 모르고 이제 시작은 했는데 그 가지수를 작게 심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로서는 좀 일이 좀 적고 수울딱하고 좀 그거 한다는데 가지수로 밭에 가가 이래저래 이래 계산을 해보면 보통 막 한 30까지가 넘어가고 이라니까네. 그래 하면 또 일이 또 해보이 더 많더라고. 손이 많이 가고. 고령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서 밭일을 하다 보니 나이가 들며 약해진 몸 여러 곳에 탈이 난 겁니다. 뼈가 어긋나 있거든요. 어긋난 거는 아마 퇴행성으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요 관절 같은 게 좀 약해지면서 앞쪽으로 밀려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신경 나가는 길에서 턱을 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협착도 같이 발생을 해요. 지금 약간 다리 양쪽으로 걷기도 좀 힘들고 저리고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전방 전이증도 있으면서 협착증이 같이 있어서요. 공간 자체가 많이 좁아졌어요. 근데 3, 4번도 좀 같이 안 좋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뼈가 어긋나게 되면 요만큼 절개를 했어요.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이거를 근육을 젖혀서 안에 관절을 다 제거하고 신경계를 열어서 그리고 디스크도 인공뼈를 넣어서 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수술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 수술을 내시경을 통해서 해요. 지금 옛날에 했던 것보다는 이제 통증도 좀 덜하고 시간도 좀 빨리 할 수가 있고 이제 일단은 피가 좀 덜 나서 환자분 수술하고 나서도 컨디션도 회복하기도 좀 빠르시거든요. 위 척추뼈가 아래보다 밀려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전방 전이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협착증이나 전방 전이증은 뭐 하루아침에 생기신 건 아니실 거예요. 조금씩 많이 허리를 쓰다 보니까 생기신 걸 거고 이제 아무래도 농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뭐 텃밭 농사 조그만 거라도 쪼그려 앉아서 많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근육도 점점
손상이 오고 퇴행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근육도 좀 안 좋아지면서 이 허리 관절 또 디스크 상태도 점점점 안 좋아지면서 물론 악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 조그만 농사지만은 오래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고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시행합니다. 먼저 심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변 조직을 정리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어긋나 있는 척추뼈의 배열을 바로잡기 위해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데요. 척추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 어긋나 있는 뼈를 맞춰서 고정해줍니다. 예전에는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나사못 고정술까지 받아야 해 환자에게 부담이 컸는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나사못 고정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걱정 없이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사로 고정해주는 방법이죠.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길을 충분히 열어준 다음에 고정해주는 방법들은 상당히 이제 고전적인 치료 방법인데 사실 이제 이 치료 방법도 뭐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신경 나가는 길이 많이 눌려 있거나 혹은 좀 구조적으로 좀 어긋난 경우에 이런 데 같이 수술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건 다 절개해서 크게 수술하다 보니까 염증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출혈에 대한 우려 그리고 통증에 대한 우려 또 재활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러한 수술 방법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덜 절개를 하고 최대한 이제 환자분들의 근육 손상을 좀 적게 만들어서 이제 수술할 수 있는 그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을 통하게 되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은 똑같으면서도 환자분의 이제 위험성 그리고 뭐 출혈, 감염 이런 것들 다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술 경과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2주 정도 입원해 치료하는 내시경 수술. 하지만 워낙에 고령이고 이전에도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더 면밀하게 경과를 관찰했는데요. 다행히 순조롭게 회복 중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고 뭐 한 2주 지내고 나니 처음에는 밤에 잠도 안 오고 거의 막 못 자는 날이 많았고 한 2주 지내고 나니까 막 좀 그런 대로 좀 좋아지고 지금은 이제 밤에 잠도 잘 오고. 허리부터 다리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도 개선됐습니다. 이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수술로 약해진 근력을 강화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리 있고 이틀 있고 살 있고 하길래 다리 힘이 자꾸 없어지더라고. 그 일하다가 이래가 자꾸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괜찮으시네. 지금은 이제 일단은 이제 큰 걱정은 없지 이제. 수술 후 약 3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노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랑 좀 달라졌죠. 이때는 관절이 안 좋으면서 앞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잡아놨고 여기도 뼈랑 이목뼈 꽉 넣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로 잡아놨고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고 배 쪽으로 밀린 척추의 배열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수술 범위가 줄어들어 고령에도 수술이 가능했죠. 물론 뭐 MRI나 엑스레이나 이게 다 중요하죠. 환자분 증상이 제일 중요하죠. 환자분 증상이 이제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보통 이제 수술 잘 돼 있고 MRI 검사 이런 것들, 엑스레이 검사 괜찮으면은 더 증상이 좋아질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여러 마디 수술하기도 했고 그 나사를 좀 고정해주는 그런 치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더디게 좋아지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보조기도 좀 잘 차시고 운동 많이 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이제 조금 일 약간 줄이셔야 돼요. 일을 많이 하셔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좀 줄이시고 물론 뭐 하시고 싶어 하겠지만은 그 아껴 쓰셔야지 또 수술 또 안 해요. 잘못하면은 또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집에 있을 때 고생했지 원장님 만나갖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진짜 살이 나기지 뭐 살이 나기. 척추는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낡고 약해져 흔들린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최근 내시경의 발달로 환자들이 짊어져야 했던 수술의 부담도 줄었는데요. 일상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노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이 뭐 수술
먼저 말씀을 꺼내면 다들 이제 싫어하시고 겁내하시고 두려워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계속 끌고 가는 건 오히려 환자분한테도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학적으로 다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특히 이제 이런 내시경 수술을 통한다면 환자분들이 이제 덜 부담을 갖고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이제 마음을 열고 환자분들이 편하게 문제가 있을 때 오셔서 치료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